따라서 해당 재판부도 허위 진술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상지의 김종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사사건을 주제로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법인이 건설부동산 사건 외에도 저희 변호사님들 모두 형사사건이나 이혼사건을 많이 진행했던 경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최근에 진행했던 사건들에서부터 과거 저희가 진행했던 사건들 중에 의미 있는 사건들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 오늘 첫 번째 형사사건의 주제는 위증입니다. 일단은 위증의 의의랑 보호법익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위증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에 의해서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그리고 위증죄의 보호법익은 국가의 기능, 즉 사법재판 기능을 보호법익으로 하기 때문에 누군가 양형 조건으로 용서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반의사불벌을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양형적으로 유리하게 작용되는 면은 없습니다. 요즘 증거인멸죄도 많이 나오는데 증거인멸은 사실 재판 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위증죄는 재판 단계에서 선서를 한 증인이 다른 증거 가치들을 훼손하는, 증명력을 훼손하는 점에서 어찌 보면은 증거인멸죄하고도 비슷한 성질을 지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위증죄가 성립하려면 주체가 선서를 한 증인만 위증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법적인 표현으로는 진정신분범이라고 하는데, 위증죄의 주체는 선서를 한 증인만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진정신분범에 해당을 하고, 따라서 선서를 하지 않은 증인의 경우에는 허위 증언을 하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위증죄는 허위 진술을 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 그렇다면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란 무엇인가가 중요하겠죠. 우리 대법원 판례는 허위의 진술이란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의미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는데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반대로 기억에 반하지 않는 진술을 하였는데 그게 허위였다. 그렇다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조금 황당할 수가 있겠죠. 아니, 결국 거짓말을 했는데 그게 사실이잖아. 그런데 왜 위증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증죄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증인이 자신의 기억대로 진술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는지 여부는 중요한 사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서 문구 중 하나인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여기에서 사실은 바로 내 기억에 일치하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일반인 입장에서는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기억에 반하는지 반하지 않는지 어떻게 알 수 있지라고요. 위증죄에서 허위 진술을 하였는지 여부는 다른 진술자의 진술과 검사가 낸 증거들을 전부 다 검토한 다음에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쉽게 이해하시기 어려울 텐데요. 판례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면, 증언한 내용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잘 아는 것처럼 진술한 경우, 그 다음에 들어서 알게 된 사실을 마치 자신이 직접 목격한 것처럼 진술한 경우, 상세한 증인신문 사항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알지도 못하면서 묻는 질문에 무조건 예라고 긍정하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판례가 허위 진술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래전에 취급한 사무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답변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이 잘 나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답변한 경우에는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맡았던 사건이 그랬는데요. 실제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긴 그렇지만,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바에서 술을 마시다가 어떤 행위가 있었고 그 행위를 목격하였음에도 기억나지 않는다 또는 못 봤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위증죄로 수사한 후에 공소 제기한 사건입니다. 검사는 의뢰인의 친구가 한 행위에 대해서 직접 목격하고 기억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한 진술은 허위 진술이라고 판단하고 의뢰인을 위증죄로 기소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저희 법인에 찾아오셨고, 당시 바에 있던 바텐더 2명에 대해서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을 했습니다. 증인신문 사항에서 주로 물어봤던 사항은, CCTV 화면에는 바가 많이 어두웠는데 과연 의뢰인의 친구의 행위를 목격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테이블의 위치를 고려했을 때 의뢰인이 앉았던 자리에서 해당 행위를 목격할 수 있었는지, 어떠한 그 의뢰인과 바텐더 사이의 대화를
의뢰인이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었는지 등등에 대해서 물어보았고, 바텐더 2명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의뢰인이 많이 취해 있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의뢰인이 앉은 자리에서 의뢰인의 친구의 행위를 목격할 수가 없었다라는 점, 또한 바에서 노랫소리가 매우 시끄러워서 의뢰인의 친구와 바텐더 사이의 대화를 직접적으로 들을 수 없었다라는 점 등이 증인신문 절차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법원이 증인의 진술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되는 게 아니라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판단해서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이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재판부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의 진술이 허위 진술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네,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되려면 당연히 이제 강력한 직접 증거가 있어야 되고, 위증죄의 경우에는 직접 증거가 사실 존재하기가 어려운 케이스이기 때문에, 따라서 정황 증거와 다른 증인들의 진술밖에 없는 상황에서 검찰 측에서도 사실상 위증죄를 입증하기란 매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한편으로 위증죄를 너무 쉽게 인정해버리면 증인들의 진술을 사실상 제한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위증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네, 오늘 어떻게 보면 크게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 주제이거나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 다음번에는 조금 더 일반적으로 우리 실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형사 사건을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번엔 더욱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